자, 여러분 봐봐야 돼. 생각해봐. 1979년도였어. 몇십 년 전이야. 79년. 80년대도 아니야. 자, 그때 어때 여러분? 과학수사라는 그런 게 있었을까? 과학수사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자리 잡기 전이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고전적인 수사 방법으로밖에 단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야? 기껏해야 사체의 뭐 그 상황, 그리고 뭐 발자국 같은 거, 목격자, 이게 단 거야. 그리고 이미 그 칼의 흉기는 지문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7만 명이 그걸 유통을 시켰어. 7만 개를 유통을 시킨 거야. 그리고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웠고 범인을 추적할 뭐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산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79년도니까. 그래서 경찰은 탐문 수사로 추측 이런 거를 기반을 두고 용의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러분, 인적이 없는 어느 산 중에서 사람이 죽었어. 이거 어떻게 밝힐 거야? 그치?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사건이 됐죠. 근데 실제로 경찰이 몇 명의 용의자를 추려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라데를 하는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가라데 알죠? 우리나라가 태권도가 있으면 일본은 카라데잖아. 자, 경찰은요, 전신을 심하게 구타당했다는 점에서 범인이 힘을 좀 쓰는 가라데나 약간 이렇게 무술을 연마한 사람으로 추측을 했어. 그런데 어떤 한 소년이 사건 당일 25일 날 산에서 도망치듯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모습이 목격된 거야. 그리고 얘가 가라데를 배웠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올랐어.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 범행 추적 시간 있잖아. 23일에서 25일. 그런데 이때 이 가라데를 한 소년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풀려나요. 자, 그리고 다른 용의자를 또 구했어. 경찰들이 용의자를 또 수사선상에 올려놨어. 신원을 알 수 없는 2인조 남성이었어. 왜냐면 그때 부부가 있었고 그 공사 현장에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 여자 2명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이 주부들 2명이 산에 오르고 나서 한 10분 정도 뒤에 인근에서 목격된 수상한 남자 2명이 그 산을 올라가는 걸 목격을 했는데 이 2명의 신원 파악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남자 2명이 올라간 걸 봤어라는 목격자는 있는데 이 남자 2명의 신원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 거지. 그때 뭐 차가 있으면 지금은 그 앞 카메라 있잖아. 차 안에도 카메라 있잖아. 블랙박스 같은 거. 그런 거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근처 산 근처에 있는 어떤 건물에 CCTV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볼 수 있는데 1979년도에 CCTV가 있으면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찾아요. 못 찾아.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사진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사건이 좀 지난 다음인데요. 이 근처야. 이게 지금 사체가 발견된 그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지. 산 입구야. 좀 으스스하지 왠지 좀 그치. 실제예요. 실제 장소예요. 자, 이거는 2014년도 4월 정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사건에 관련해서 전해진 수상한 사람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자, 몇 명을 여러분께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사건의 전연,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전연에 이 산에서 한 명의 주부가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살해될 뻔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둘이 죽었던, 이 주부들이 죽었던 그 장소에서 한 300m 정도 덤불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고사리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대. 근데 어떤 여자가 이제 이 고사리를 막 캐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 거야. 아, 고사리 채취하고 계시나 봐요. 라고 말을 걸어왔지. 그래서 그 주부가 이렇게 막 고사리 채취하다가 딱 봤는데 그 남자가 30cm 정도의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대. 고사리 캐요? 이 사건이 일어난 전연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그 주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 7, 80m 떨어진 곳까지 당연히 남편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진짜 죽을면서 달렸대. 여보! 막 이러면서. 다행히도 남편이 한 70m, 80m 정도의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갖고 도망쳤대요. 근데 그 여자가 이 사건을 듣고 이게 제보를 한 거야. 저도 그렇게 한번 당할 뻔한 적 있다고. 제 고사를 캐고 있는데요. 남자가 말을 걸어와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고사를 캐고 있어요 라고. 혹시 그 남자가 아닐까요? 나 소름 끼쳤어. 또 말하면서. 혹시 그 남자가 아닐까요? 그 남자 나이가 한 40살에서 45세 정도로 보였고 키는 한 170 정도? 그리고 옷은 그때 한 쥐색으로 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줘요. 자, 그리고 죽순 도둑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죽순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었는데, 자, 죽순을 땅에서 이렇게 다 빼가지고 그 통째로 가져간 게 아니라 어떤 것만 가져갔냐면, 죽순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을 칼로 잘라가지고 이걸 가져간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때 이런 대나무 이런 여기서 날카로운 칼로 자른 것 같은 그런 죽순을 이렇게 잘라버린 것 같은 거 있잖아. 이런 흔적이 되게 많이 보였대. 근데 이 죽순 이렇게 칼로 그냥 이렇게 다 잘라가버린 그 남자도 잡히지 않았어. 자, 그래서 다른 이제 경찰이 또 다른 의심을 해보는 거야. 폭주족. 그때 당시에 이 산 근처에서 폭주족이 되게 자주 돌아다녔대. 그래서 혹시 폭주족 그 불량 그룹에 의해서 공격당하진 않았을까, 이제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당시의 신문 기사에 났었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사건 한 6일 전에 현장 부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어떤 주부에게 또 어떤 남자가 말을 건 거야. 말을 건 거야. 그런데 이 주부의 말하는 것도 똑같아. 나이가 40세에서 한 45세 정도로 보였다고 말했고, 옷은 스포츠 그냥 일반 셔츠에 바지는 경장, 그러니까 그냥 셀러리맨 같은 그런 타입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인물을 목격했다는 정보가 3건이나 됐어. 그런데 대부분 무슨 요일이었는 줄 알아? 수요일이랑 목요일이었어. 근데 이 남자가 이 주부한테도 그랬대. 사건 6일 전에 고사리 채취하고 계시나봐요. 고사리.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사건 6일 전에 말을 건 중년 남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그 1년 전에 남편한테 도망간 그 여자 있지. 그 여자랑 말한 인상착의가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남자의 그 둘이 말하는, 그 주부의 2명이 말하는 그 인상착의를 그려요. 바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 그 주부 2명이 말한 인상착의가 이 사람인 거야. 동일한 거야, 거의. 그런데 경찰들은 이제 다른 추측도 해봐. 건축 일을 돕고 있던 28살의 남자와 26살의 남자를 이렇게 의심을 해봐요. 5월 23일 한 2시 정도에 현장의 산에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이 내려오는 걸 한 지역 주민에게 목격돼서 그 지역 주민이 경찰에 말을 한 거지. 아니, 나 2명 남자를 보긴 봤는데. 아니면 어떡해요? 근데 일단 경찰은 이 목격자가 증언을 했으니까 그 남자의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이제 용의자로 선상에 세운 거지. 2명 중 한 명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얌전한 애였고, 그 중에 또 다른 한 명이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대. 그리고 되게 싸움을 자주 가는 거야. 하라거라 막 이러면서, 이런 애 있잖아, 성격 양아치 같은. 그래서 그 남자애는 불량한 애들 사이에서도 이미 유명한 애였던 거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한 명 좀 이렇게 얌전한 애는 뭐 소년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다른 2명에서는 그냥 얘네 둘 소녀는 아닌데 26살 28살인데 뭐 28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20대 후반에 2명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아직 위에서 이렇게 툭 막 이랬어. 시끄럽다고. 고민나사이. 자, 어쨌든 이 2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그치? 그리고 2사람은 그 근처 공사 현장, 그러니까 공사 일을 돕고 건축 일을 돕고 있었고, 걔네 둘이 빠른 걸음으로 내려와가지고 녹색 자전거를 타고 토야마 길을 막 산을 지나가지고 그 토야마 길을 막 달린 게 목격이 돼요. 당시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 1979년 5월 30일 목요일 날 건설 근로자 2사람의 의혹, 고사리 채취 주부 살인 사건이라고 신문에 나와요. 교토부 나가오카교시의 산에서 고사리 채취하고 있던 2명의 주부가 살해된 사건으로 교토 부경 무꼬마치 경찰서 수사본부는 당일의 행동에 의심이 많은 6명 정도의 유력한 참고인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 31일까지 그 용의자 선상에 올라간 사람 중에 이 2명의 남자로 한정됐다. 자, 2사람은 도시의 건축 노동자 A와 B 28이라고 나왔어요. 2명은 모두 불량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2사람은 사건 당일 23일 오후 현장 야산에서 도망치고 그리고 하산한 뒤에 모습을 감추었다. 또한 전날까지 현장 근처의 신사 부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배회를 하거나 사건이 있는 날부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갑자기 이렇게 좀 양아치 같은 애 있잖아.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가장한 그런 부자연스러운 점이 눈에 띄었다. 2사람 중 특히 A는 성격이 난폭하고 지금까지도 종종 싸움을 하는 등 불량한 동료마저도 그를 고집센 망나니라고 불렀다. 특히 수사본부가 중시하는 건 살해당한 2사람에게 주먹으로 강하게 얻어맞은 상처가 많이 있는 것으로 가라데를 냈던 그 난폭한 성격, 그 A의 의혹이 강해졌다. 수사본부는 이어 2명의 당일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고 곧 불러 신문할 것이다 라고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사건이 있던 밤 2사람이 집에서 되게 되게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는 모습 등이 목격이 되었어. 자, 경찰은 2사람의 당일 알리바이나 흉기가 그 식칼, 니네 이거 어디서 났어? 니네가 찔렀잖아. 이렇게 추궁을 했지만 결국 2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증을 잡을 수가 없던 거야. 그리고 2사람이 근무했던 건설 회사의 사장이 당시 그 2사람의 알리바이를 증언을 해줘요. 같이 있었다니까. 얘네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나랑 같이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그 여자 2명을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풀려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나이는요 25세에서 30대 정도의 흰 셔츠에 청바지 모양의 바지, 그리고 아무 짐도 없이 산으로 올라가는 남자를 누가 또 발견을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등산객으로 보이지 않는 남자 2명이었대. 그리고 이 여자들이 들어간 뒤에 10분 정도 뒤에 들어갔지만 아까 전에 말했잖아. 2명 발견 못했다고. 이 수상한 남자 2명이 이 주부들이 들어간 뒤에 10분 뒤에 들어갔는데 뭐 카메라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친 남자 2명이 있었죠. 그 남자 2명인 거야. 근데 그 남자 2명이 조금 더 자세한 인상 차기가 나왔는데 나이는 25세 30대, 그리고 흰 셔츠에 청바지, 짐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등산객으로 절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산림 대나무 숲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그 산림 소유자한테서 목격이 됐어.
목격 시간은 5월 23일 11시 정도였고, 하지만 두 사람을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정체도 모르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실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이런 형태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형태였대. 그 주부들 말에 의하면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상태였던 거지. 칼을 30cm 정도 되는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이건 그냥 상상한 그 주부들의 말을 빌려서 만든 그런 그냥 인상착의 모습이에요. 고사리 캐고 있어요? 완전 소름 끼치지 않냐? 그 산에서? 야, 그 부인은, 그 첫 번째 아줌마는 남편이랑 애가 있었기 망정이지. 난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했을 것 같아. 우리 사람이 너무 무서운 목소리도 안 나오지 않아? 자, 어쨌든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들 한 6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현실상 범인으로 딱 확정 지을 만한 증거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끝내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수사본부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냥 미해결로 남게 돼요. 그리고 5년 뒤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5년 뒤에 1984년 두 여성과 같은 나카오카쿄 마을에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거, 방화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 혹시 없으시겠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방화가 뭐냐면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걸 방화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불이 난 게 아니라 누가 불을 지른 거야, 일부러. 이걸 방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방화 사건이 나.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서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 C가 사망한 채 발견돼요. 여성 한 명이 죽어. 그런데 뭔지 알아? 이 여성 C가 5년 전에 아까 그 2명과 같이 편의점에서 일했던 여자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2명이랑 같은 편의점에서 일했던 여자야, 5년 전에. 이 여자가 방화 사건으로 죽었어. 왜 하필? 자, 그런데 사건 당일날 원래 A랑 B랑 이 C가 같이 고사리를 따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날따라 C가 그냥 뭐 일찍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 C는 살은 거야. 먼저 일찍 집에 갔기 때문에. 그 나중에 A랑 B랑은 죽였는데 그 편의점에서 일했던 C를 추적한 거지. 그리고 찾아내서 불을 질러서 죽였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집에 불이 나면 도망을 나오거나 어떻게 하면서 뭐 불을 끄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었어. 왠 줄 알아? C가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C의 시신이.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담요에 쌓아서 이렇게 죽여놓은 거지. 근데 봐봐요, 여러분. 집에다 불을 내는데 그럼 집에다 불 내면 되지. 그 사람을 이렇게 담요로 말아가지고 놓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경찰은 그냥 우연이다, 아니다, 그런 사건은 없었다, 그냥 도시전설이다, 그냥 막 이러면서 그냥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냥 무마시켜버려. 그런데 방화 사건 역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돼요. 미량으로 검출돼요. 그런데 이 혈액형이 뭐였는 줄 알아? O형이었어. 그런데 A와 B씨의 근처에서 발견된 그 채모와 정액이 O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화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도 O형이에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정말 경찰들 말대로 도시 전설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어쨌든 별다른 진전도 보지 못한 채 1994년 5월 24일
공소시효가 성립돼서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특히 이 산에는 뭔가 신들린 산이다. 여기 신들린 데다. 여기 뭔가 마가 낀 데다. 이런 말이 있었대. 왜냐면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조금 지난 다음에 이 여성 2명이 살해된 그 근처에서 있잖아. 마라톤, 그러니까 그 조깅을 하고 있던 주부가 실종돼요. 죽은 여기 근처에서. 그리고 반년이 지난 그 당시에도 아무런 단서가 없었대. 그리고 그 사라진 주부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산 근처에서는요, 강간 미수 사건, 강간 사건 등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대요. 이 산 근처, 그 동네에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분명 뭔가 귀신 들린 데야. 가면 안 돼. 아니 낮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밤에는 더욱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소문이 막 돌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진짜 동일범일까요? 이 사람이 범인? 아니면 그 신원불명의 2명의 남자가 범인? 아니면 공원 그 건축 일을 하는 그 2명의 남자가 범인? 아니면 그 남자 1명이 범인? 누굴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12시 아프리카TV 기묘한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오야스미나사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기어츠케테.